사실은 판사님이나 검사님들이 이와 같은 진실 게임에서 내가 내리는 결론이 사실과 다를 때, 오판일 때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한쪽에서 정말로 녹음한 자료, 그것도 이제부터 녹음합니다고 하면은 그쵸. 솔직히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몰래 녹음해야 네. 영화에도 반전의 그런 몰래 카메라가 나오잖아요. CCTV라든지. 네, 네, 네. 예. 가장 좋아하는 증거입니다. 법원에서. 아, 그래요? 예. 녹취본이요? 예. 녹음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변호사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무실 위치잖아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장성근 변호사입니다. 1990년 1월에 변호사 개업했으니까 한 30년 좀 넘었네요. 한 세대를 넘게 예. 법조인으로서. 네. 지금은 이제 건물조차 허물어졌죠. 수원 법원과 검찰청이 있던 원천동에서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해서 이제까지 쭉 해왔고요. 이 법원이 이제 이곳 광교 청사로 이전하면서 변호사 사무실도 함께 이전해 왔습니다. 아, 네. 이 어느 지역이나 법원 앞에 가면은 간판이 많죠. 변호사, 뭐 공증, 녹취, 예, 거기를 이제 법조 타운이라고 하는데, 수원에는 이곳 법원이 있는 이 광교 신도시 명칭을 본따서 광교 법조 타운이라고 합니다. 광교 법조 타운의 빽빽한 건물과 간판, 복잡한 간판 가운데 제 이름 석자가 이렇게 간판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광교 법조타운에 이제 사무실이 있다라는 예, 거죠. 예. 근데 뭐 그냥 초록창이라고 하잖아요. 쳐보면 장성근 변호사 사무실 치면은 딱 나오더라고요. 지도에 예, 편하게. 예. 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는 네. 뭐 누구나 다 맛집 검색하듯이 이제 변호사 이름 석자 치면은 대부분 나오는데, 물론 변호사 이름 검색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이름 석자가 나오고, 뭐 좋은 글 나쁜 글, 뭐 이 네. 다양한 그런 경험을, 물론 고소도 좀 당해보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 환자 마음을 안다고요. 그런 산전수전 많이 겪은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네. 본인의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사정을 함께 극복하는 게 좋겠죠. 네, 변호사님 PP는 제가 할게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검사시기도 하셨잖아요.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검찰청에 검사로 계셨었잖아요. 예. 네.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은 2년간의 수습 과정을 거칩니다. 네. 사법연수원이라는 곳에서 사법연수생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이제 2년간 수습을 받아야만 이제 변호사 자격이 생기고, 제가 이제 사법시험을 볼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달리 공무원 채용 시험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시험 합격을 해서 공무원 연수하듯이 실무 연수를 시킨 이후에 군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바로 판검사로 이제 발령을 받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군 미필이었기 때문에 군대 3년간 이제 법무관으로 예, 군대에서 1년차는 검사 역할, 2년차, 3년차는 판사 역할을 하고 이제 군복무를 마친 이후에 법원 또는 검찰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검찰을 지원했고, 발령 받은 곳이 수원지검의 초임검사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수원이라는 도시를 처음 알게 됐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수원하면 갈비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원래 본거지는 서울이신 거예요? 고향은 충주입니다. 충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예, 충주가 터가 좋네요. 예, 충주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명문. 예, 제 동창으로는 영화 배우 이경영이 있습니다. 안 여쭤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오랜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사회활동에 이제 적극 참여하는 변호사 등으로 이제 명성이 높으신데, 가장 인상 깊은 사건 또 의뢰인이 있으시다면 어떨까요? 예. 네. 제가 이제 변호사 개업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 경기 지역에
연고를 둔 변호사님들이 거의 없었어요. 음. 다들 이제 자녀들 교육 때문인지는 몰라도 음. 서울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 그냥 이 출퇴근, 수원에 있는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변호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네. 제가 변호사 개업하면서는 젊고 지금도 뭐 젊다고 생각하지만요. 젊으시죠? 예. 네. 집도 이제 수원에 있고 한 이제 변호사가 음. 새로 생겼으니까 이 지역 사회 단체에서 저한테 굉장한 관심을 먼저 가졌습니다. 라이온스라든지 뭐 가정법률 상담소 또는 수원 경실련 이런 여러 또는 뭐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는 여러 위원회에도 변호사가 필요한데 필요하죠. 정작 거기 보면 이제 변호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이렇게 많은 도와달라, 같이 하자 이런 요청이 많아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른 변호사님들이 해야 될 몫을 저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2명, 3명 몫을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수원 지역의 각종 사회 단체에 이제 그 신임 멤버로서 활동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 이제까지 뭐 수원 경실련의 대표라든지 수원 가정법률 상담소 이사장 그밖에 이제 많은 단체 활동을 하게 됐고요. 변호사를 하면서 정말 별의별 뭐 많은 사건들을 해왔죠. 뭐 네. 이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좀 이렇게 책으로 한번 발간하라고. 오, 좋은데요? 그런데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뢰인의 그런 좀 비밀 아닙니까? 그쵸, 또는 그쵸. 세상에 알려지기 싫은 그런 음.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거를 뭐 책으로 쓴다 하더라도 소설 비슷하게 내용을 좀 바꿔서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예, 제가 뭐 잠시 사무실을 1, 2년간 접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네. 예, 아직 뭐 타자도 익숙치 않고 여러 가지로 그냥 저 미루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은 아무래도 뭐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느 구청에 공익으로 근무하던 친구가 네. 이제 관련된 사건입니다. 아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알바 자리를 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르바이트 자리를 많이 구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시간당 단가가 좀 세다, 돈을 더 준다 그러면은 보이스피싱의 어떤 심부름하는 역할들입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가정주부, 종교에 종사하시는 분까지 거기에 걸려들어서 수사기관에 불려가기도 하는데요. 이 친구는 속칭 N번방이라고 하는 그 박사방 조주빈이 쳐놓은 덫에 걸린 거예요. 공익 근무하는 친구들 중에 알바 자리 구한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이제 접속을 했더니 이제 카톡으로 하다가 이제 텔레그램의 1대1 대화를 통해서 너에게 이러이러한 과제를 준다. 누구누구 공익에 근무하니까 공무원 아이디로 접속해서 누구 신상을 조사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익 근무자는 그거 불법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예, 불법이고 그래서 어느 이 친구가 소속됐던 구청이 발칵 뒤집혀서 이제 원래 소속된 자기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의 아이디와 비번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건데 공익은 이제 그걸 아예 못하게 차단을 했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하는 식으로 제도가 좀 개선됐죠. 이 일 덕분에요. 그래 그 일을 하다가 또는 범죄 수익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이제 이것을 너 전자 지갑을 만들어라. 전 아직도 그건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너에게 가상화폐를 보내면 이것을 현금으로 환전해서 나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달하라. 소화전에 뚜껑을 열고 그 안에 현금을 갖다 놔라. 그러면 나중에 자기들이 또 회수해 가고 뭐 이런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N번방에 나와 보도된 아주 여러 가지 나쁜 짓. 제가 그 기록을 보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인간이 정말로 이렇게 나빠질 수 있느냐. 이런 그 기록을 봤습니다. 그래, 이 친구는
이제 공익신분에 이제 구속이 됐고 1심에서 이제 징역형 10년 넘는 형을 선고받았죠. 예, 저는 이제 중간에 뭐 다른 일로 이 사건을 사임한 상태이고요. 그래 이 친구 일을 경험하면서 갑자기 이제 매스컴도 타게 됐고 한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언론에 이미 많이 이제 보도가 된 그런 사건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그 현대 사회에서 이제 법률 분쟁 이거는 불가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 조금 이제 당황스러운 게 사실인데 어떻게 좀 대처하는 게 적합할지 법률 전문가로서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예. 네. 사실은 예전에는 이 법률 정보라는 게 전문가의 영역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정말 잘 모르니까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네. 그만한 또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죠. 예, 휴대폰 검색하면 다 나온 세상이 돼서 이 전문가들이 독점하고 있는 정보가 보편화됐다 그럴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바로 전문가에게 가서 비용을 치르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이 겪었던 일들을 이 간접 경험을 내 것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사실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변호사한테 일단 먼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비용을 치러야 되는데 일단은 그와 같이 우리가 어디 무슨 맛집 검색하듯이 이제 내가 어떤 수요가 있을 때 예,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피해를 당했다 또는 뭐 좀 실수를 했다 이럴 때 검색을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일을 어떤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길 가다가 갑자기 이제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다면은 근데 상대방이 처벌이 워낙 약해요. 거꾸로. 또는 실수를 했는데 처벌이 너무 강해요. 근데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크게 잘못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나는 엄벌을 받게 되고 또 그 반대로 내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생 처음 겪는 큰 고통을 겪었는데 가해자는 처벌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이제 약 올리듯이 내 주변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면 정말 법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상 살면서 불평등한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새치기 하는 사람이 먼저 가는 경우라든지 세상 살면서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고 또는 피해를 당하고 거꾸로 내가 가해자가 되고 또는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는 것은 이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 감기와 같다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누구나 언제나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그래서 내가 감기에 걸렸구나 이번 한 번으로 끝이 아니다 한 번 좀 앓고 나면은 괜찮겠지 하는 조금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물론 이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동행해야 되는데 뭐 기왕 인터뷰가 됐으니까 좀 더 디테일한 팁을 드리자면은 법원 앞에 이제 아까 법조타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발품 파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인터넷 검색에서는요, 인터넷 검색하는 것을 노리는 그런 좀 맛집도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실제와 알겠어요. 다른 네. 가보면은 실제와 다르거든요. 네. 이 법률 쪽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요? 성형외과보다 더 심합니다. 약간 과장된 정보 같은 그렇습니다. 거? 예. 네. 거기에 걸려들면 정말로 바가지 쓰고 푸대접 받습니다. 푸대접 받습니다. 법원 쪽에 와서 가급적이면 유료 주차장에 차를 편하게 대고 사무실 두세 군데 문만 두드려서 이런저런 얘기 듣다 보면 금방 본인이 처한 가해자가 됐건 피해자가 됐건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닥칠지 그리고 어떤 일을 준비하면 될지 그리고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여러 가지 그 대가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굉장히 무서운 체험할 때 몰라서 더 겁나거든요. 그렇죠. 알면은 겁 안 나게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실제 발품을 팔아서 대면해서 전문가로부터
이와 같은 어떤 브리핑을 듣고 본인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5번째 질문 드릴게요, 변호사님. 그 축구도 하시고 또 등산이나 레저 활동을 즐겨 하시는 걸로 알고요. 또 얼마 전에 미술관에서 개인 사진전도 여신 걸로 아는데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사실은 이제 저희들 변호사들을 전문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은 이 싸움꾼입니다. 대리 싸움꾼. 한 사람, 아니 그 사람을 둘러싼 가족들이 며칠 밤 또는 몇 달간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그런 고민들, 어려운 걱정, 근심을 해결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대신 해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봐서는 돈 받은 죄인이라 그럴까? 그런 어떤 그런 환경 속에 사니까 때로는 이제 여행 가서 이 가이드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마음 편히 놀러 온 사람을 상대하니까 저희들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표현이 대장학문외과다. 변호사가.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는 반대적인 또 필요가 있어요. 주말이면 다 잊어야 되니까 산에 가서 마구 이제 조금 험한 산을 좀 빡시게 등산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땀을 흠뻑 흘리고 또는 격렬한 축구를 하고 또는 이제 바다 속에 들어가서 세상 모든 소음으로부터 해방되거든요. 물에 들어가면요. 내가 숨 쉬는 호흡 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면 이런 운동을 함으로써 업무상 이렇게 누적된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과격한 운동이 우리 같은 이제 변호사의 전문 직종에게는 좀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상당한 매니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되게 건전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진 같은 거 특히나 이제 바닷속에서 찍은 사진들은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잖아요. 요즘에는 물론 다큐멘터리 많이 나오지만 내가 찍은 이런 사진들을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공유하고 싶고 때로는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제 단체전에 제 사진 하나 내기도 하고 또 혹시나 이제 큰 시설이 좀 비어 있으면 제 사진을 이제 조금 이쁘게 박에 넣어서 포장해서 조명을 세우면은 조명빨, 화장빨이 덧붙여져 가지고 조금 이제 사진을 좀 더 이렇게 만족하게 되고 또 그런 걸 함으로써 한 단계 저희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거는 편집을 해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 사진전 하면 이게 좀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저렇게 어떻게 그 성과가 있으셨나요? 지난번 12월 말에 사진전 한 것은 사실은 지금 코로나가 심할 때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연말에 부류도끼 차원에서 그런 기금 마련을 위한 그래요? 전시회라기보다는 사진마다 일련 번호를 적고 진열을 해서 제 지인들에게 강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이렇게 해서 그 기금을 좋은 곳에 전액 기탁을 했고 제가 이제 여기 들어간 인화비나 표구 비용조차 제가 안 받고 제가 이제 그 비용을 기부를 해서 이제 큰 기금을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럼 몇 점 정도 이렇게? 한 55점 정도 했고요. 한 1,300만 원 정도 모금을 해서 그 단체에 이제 금년도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를 이제 충당을 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6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의료인, 법조인 하면은 최고의 엘리트이면서 이제 꽃길 걷는 그런 전형적인 모델로도 꼽히는데 법조인을 꿈꾸는 후업들이 많아요. 조언이나 코칭 좀 해주신다면요. 네. 꽃길만 들어도 좋은데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제 지인 중에 법조인 사위를 삼고 싶어하는 딸을 여러 분 가진 분이 계셨는데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오시게 됐어요. 제가 하는 일을 보고 절대 변호사 사위 안 삼는다고.
왜냐하면 의뢰인들이 모두 열에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꽃길이라고 보기에는 좀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다 할까요? 근데 음. 지금은 인터넷으로 창업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전통적인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요즘 뭐 스마트폰이 이렇게 뭐 옛날에 투지폰을 대체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 요거 저희 1월 달에 이제 생일 선물 여직원한테 받은 건데요. 네. 이거 차고 다니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삐들거리더니 일어나서 운동 좀 하라 그래요. 예. 이 세상이 워낙 달라지고, 다양해지고 하니까 저는 가급적 법조인을 조금 피하라고 하고 싶고요. 새로운 어떤, 그런, 종목,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라고 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법조인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부모님 손잡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숙제하러 옵니다. 어떻게 하면 판사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변호사가 되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그러니까 법학 전문 대학원, 로스쿨 입학을 해서 3년간 수업을 받고 졸업을 해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이제 3년 학업을 마치고 졸업한 뒤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면 그 중에 절반 정도가 합격을 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본인의 적성이 정말 이렇게 변호사나 판사, 검사에 딱 맞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일단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필요해요. 언론에 아무리 나쁘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가정이 있고 그 사람도 어쨌든 이 지구상에 하나의 그런 인간으로서 생명체로 탄생된 목적이 있을 거든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이제 같이 돌을 맞으며 보호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강인한 어떤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 다 억울합니다. 사기꾼은 구속돼 있고 실제 어떤 물건의 소유자의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팔아먹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전 재산을 모아서 이 물건을 샀고 한 사람은 재산을 잃어버렸는데 사기꾼은 구속이 돼 있고 둘 중에 한 사람을 보호해야 하거든요. 둘 다 울고 있을 때 반반 나눠 가자를 할 수 없어요. 딱 어느 한쪽 뭐 아니면 도거든요. 재판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좀 결단력, 마음이 약하면은 정말로 흉악범에 대해서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한 결단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배심원들이 재판을 하거든요. 유죄 무죄 판결을 내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를 내리는데 일반인의 상식만 갖추고 있으면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과정에 변호사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변호사님 인터뷰를 이제 앞두고 법조인의 삶이 어떤 걸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결단을 내린다는 측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무사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표현이 적절한가요? 아, 적절합니다. 싸움꾼입니다. 아, 그래요? 대리 싸움꾼. 예. 고도의 지능을 갖춘. 예. 네. 또 때로는 뭐 상대 의뢰인이 거짓말 하는 줄 알면서도 그래요? 예, 그냥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고 때로는 나까지 속여라. 예. 왜냐하면 어쨌든 의뢰인에게 만족을 줘야 하는 서비스 업종이거든요. 요즘에 이제 변호사들이 과거에는 뭐 인권 변호사다 어떤 공익적인 관점이 굉장히 강조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개인을 위한 그런 서비스, 개인을 대리해서 법정에 가서 개인이 하고 싶은 말 또는 개인이 거짓말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변호사를 내보내서 그렇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변호사님은 그러면 일을 하시다 보면은 내 의뢰인이 지금 나를 속이고 있다라는 걸 아세요? 알게 돼요? 아니면 아세요? 직감적으로? 직감적으로 알게 되죠.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판사나 검사 입장에서 봐서는 이쪽도 반반이에요. 예, 두 사람이 싸우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원고와 피고 싸우면은 이쪽 말이 사실일까, 이쪽 말이 사실일까 거의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오판의 가능성이 워낙 많으니까 일반인도 질 때 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연예인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녹음입니다. 아, 녹음. 예, 예. 혹시나 이 네. 이것을 혹시 보시는 분은 예.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녹음해두라, 휴대폰이건 예. 아니면은 휴대폰이 없을 때는 뭐 그냥 이게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나 이거 녹음되거든요. 녹음 네. 예, 녹음 기능에서 녹음해놓고 안 써먹습니다. 대부분 대개 아. 한 개 정도는 혹시 모르니까 후일에 진실 게임에서 좀 이기려면은 녹음하는 것을 하나의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 예, 음. 녹음을 장려하는 시대로 바뀌어졌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얼마 전에도 이슈가 됐었지만 뭐 대법원장님 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인가 그게 있다면서요. 그래도 녹음을 하는 게 나은가요? 저는 네. 단언코 녹음하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단언코. 어. 예. 왜냐하면 사실은 판사님이나 검사님들이 이와 같은 진실 게임에서 내가 내리는 결론이 사실과 다를 때, 오판일 때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어느 한쪽에서 정말로 녹음한 자료, 그것도 이제부터 녹음합니다고 하면은 그쵸. 솔직히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몰래 녹음해야 네. 영화에도 반전의 그런 몰래 카메라가 나오잖아요. CCTV라든지. 네, 네. 예. 가장 좋아하는 증거입니다. 법원에서. 아, 그래요? 예. 녹취본이요? 예. 녹음하세요. 네. 아, 녹음해야 되겠네. 예. 예. 아, 그렇구나. 네. 이외에도 앞서 하신 말씀에 더해서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과 향후 활동 계획 듣고 싶습니다. 예. 변호사도 지역사회의 일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변호사로서의 이제까지 경력 또는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계속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남아있고요. 이런 열정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싶고요. 또 이제까지 내가 이 지역에 세워왔던 그런 변호사로서의 지역 활동을 후배 변호사님들이 나를 이어서 계속 좀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요. 후배 변호사님들 만날 때마다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런 역할들을 하라. 이런 단체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회비도 납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변호사는 정년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다른 일반 직장인들은 이제 정년이 있어서 은퇴를 하고 뭐 다른 이제 뭐 새로운 도전도 많이 하고 또 특별한 직업 없이 뭐 이렇게 많이 등산만 다니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직업을 계속하면서 이제까지 이제 그런 해왔던 것이 좀 이제 그런 뭐 아무 사건이나 항상 걸리면 다 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조금 전문 분야도 좀 개척해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도 갖추고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인 정책도 대안도 제시하는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네, 공익적인 역할을 다하면서 사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십니다. 예.